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 있는 냉동밥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민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 좋아하지 않을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80을 바라보는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성실하게 약도 드시고 의사 말도 잘 따르시는데 건강은 점점 나빠지시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단순히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밥 때문인가요? 처음엔 다들 믿지 못하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어요.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루 3번 평생에 걸쳐 드시는 그 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심지어 혈압약이나 당뇨약보다도 말이에요. 혹시 의사가 왜 밥 이야기를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 2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보물 같은 비법을 얻어가실 테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런 증상들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 밥을 먹고 나면 꼭 졸음이 쏟아진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진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매번 밥하시기 힘드시죠?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그럼 편하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1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성실해요. 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혈당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하루 종일 불안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매일 아침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데운 밥은 우리 몸에서 설탕 덩어리와 비슷하게 작용해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매번 밥을 새로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다른 분은 82살 김동수 어르신이셨어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셨어요. 어떤 날은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으셨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요. 짜게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이제 정말 무서워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넘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90%가 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와 김동수 어르신이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밥 때문이었어요? 하시면서 본인들도 믿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들이 건강해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하면서 계속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기적 같은 해결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전분의 구조가 변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별한 재료 몇 가지만 추가하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입니다. 쌀을 씻은 후 물에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바꿔서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식초 한 숟가락 때문인가요?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쌀의 보리를 10% 정도만 섞어서 밥을 지어 보세요.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78살 최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270에서 200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고기도 맘 놓고 먹을 수 있겠네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뿌려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81살 박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간 실천한 후 혈압약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식히고 다시 데우기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데요.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완전히 식힌 다음 다시 약한 불에서 살짝 데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 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몸 안에 천연 당뇨약이 생기는 셈이죠. 실제로 73세 한만수 어르신은 이 방법만으로도 6달 만에 당뇨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이셨어요. 주치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며 놀라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참깨입니다. 밥을 지을 때 볶은 참깨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보세요. 참깨의 리그난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고소한 맛도 더해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84살 정금순 할머니는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놀아도 힘들지 않아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가게 됐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들의 핵심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영양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복잡한 것 없이 자연스러운 재료들로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에 있는 일반 쌀,
천연 발효 식초나 현미식초 1병, 보리쌀, 강황가루, 볶은 참깨면 충분합니다. 다 합해도 10,000원이 안 드는 재료들이에요. 한번 사시면 한 달은 넉넉히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쌀 한 컵에 보리쌀 한 큰술을 섞어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서너 번 헹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이때가 중요한데요. 불리는 물에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30분이냐고요? 쌀이 충분히 물을 머금어야 나중에 식초와 보리의 영양 성분이 고르게 배어들거든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밥 짓기입니다. 불린 쌀과 물을 밥솥에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물량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데울 때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밥이 다 지어지면 바로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볶은 참깨 한 숟가락을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젓지 마시고 살살 섞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뚜껑을 열어둔 채로 정확히 30분에서 40분간 식혀주세요. 이 시간이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실내 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한 정도가 되면 딱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식히면 나중에 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데우기입니다. 이제 다시 뚜껑을 덮고 보온 기능이나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를 쓰면 우리가 만든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됩니다. 가스레인지를 쓰신다면 제일 약한 불에서 팬에 물을 조금 넣고 중탕하듯이 데우시면 됩니다. 밥솥 보온 기능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드실 시간과 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번 매 끼니마다 이렇게 준비한 밥을 드시면 됩니다. 양은 평소 드시던 만큼 그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이틀치 정도를 한꺼번에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 점심까지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틀을 넘기지는 마세요.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팁을 드릴게요. 밥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은 씹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위장이 준비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현미를 섞어서 해보세요. 쌀 때 현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현미의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시면 이틀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잘못하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피해야 할 것들과 더 좋은 효과를 위한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급하다고 해서 식히는 시간을 건너뛰지 마세요. 바쁜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단계가 빠지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둘째,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더 넣으면 더 좋겠지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강황도 적당히 넣으셔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 조언입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 일주일간은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80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약을 조절해야 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리 대신 차조나 기장을 넣어 보세요. 보리에 있는 인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효과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15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밤늦게 드시는 야식은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분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현미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백미 위주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되면 조금씩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아예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당한 염분은 필요해요. 대신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운동을 격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는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훨씬 좋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려 볼게요. 75살 윤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매일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조심해도 혈당이 들쭉날쭉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밥으로 어떻게 당뇨가 나아져요?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인슐린 주사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밥을 먹어도 졸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당화 혈색소가 9.3에서 6.8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이제 손주들과 놀 때 힘이 난다고 하시던 모습이었어요. 82살 조봉수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갖고 계셨어요. 약만 7가지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래도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계셨죠. 선생님,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요. 연금으로는 병원비 대기도 빠듯해요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약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고 당뇨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신문도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9살 이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지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혹시나 해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6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요즘 예전처럼 요리도 하시고 화투도 치세요. 며칠 전에는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가족들이 울먹이시더라고요. 물론 치매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고 일상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을 공급받으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약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했을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쌀 불릴 때 천연 발효 식초 1숟가락 넣기. 둘째, 보리 10% 섞어서 밥 짓기. 셋째, 다 지은 밥에 강황과 참깨 넣고 섞기. 넷째, 3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살짝 데우기. 다섯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집에 가셔서 냉동실에 있는 밥부터 치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오늘 배운 방법으로 밥을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고 오히려 활기가 생기실 거예요. 석 달 후에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실 거예요. 어쩌면 드시던 약의 양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죠. 6달 후에는 주변 분들이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손주들과 놀아도 힘들지 않고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는지,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후 영상들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